안녕하십니까. 자, 2024년, 자, 갑진년이죠. 드디어 새 운세 하게 되네요. 닭띠 분들은 미래를 내다보는 예지력이 있다고도 하는데, TVL 운세 닭띠 분들이 제일 먼저 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2024년, 자, 1월 한 달 동안에 닭띠 분들의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그럼 먼저 1월달 월운수부터 살펴보기로 하죠. 기본적으로 화개살에 삼합이 오는 이런 기운입니다. 이 화개살 같은 경우에는 머리도 명석하고 또 예술가적인 그런 면모와 풍류가적 그런 기질도 나타내고 또 생각은 깊고 아이디어가 많아가지고 한의학이나 침술, 역학, 종교 같은 다소 좀 특수한 학문에 심취하기 쉬운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나 문화 같은 다소 좀 지적이고 정적인 분야에 관심도 많고 능률도 오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삼합까지 함께 하네요. 이 삼합 같은 경우는 사회합이라 가지고 친구나 동료들 아니면 이웃분들 이런 분들의 도움으로 옛날에 다니던 직장에 복직을 할 수도 있겠고, 또 전에 하던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나 연인 사이 아니면 친구나 동료 간에 트러블이나 갈등이 있었다면은 주변 분들의 도움으로 화해를 하거나 타협을 하기도 하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고, 들어는 다양사리를 접고 귀양 귀촌하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월달 한 달 동안의 닭띠 분들의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8세 68세 되시는 분들 정유년에 태어나셨고 적식닭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은 묘지에 속하네요. 이 묘지 같은 경우에는 저축심리나 지락심리가 강해가지고 재물적인 부분에서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큰 그런 기운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묘지 같은 경우에는 화개살 작용이 강해가지고 예술적 감각도 좀 뛰어나고 정신적인 것을 좀 추구하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20세 80세 되시는 분들 을유년에 태어나셨고 적식닭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은 쇠지에 속하네요. 이 쇠지 같은 경우에는 현역에서 물러난 원로의 역할과 유사해가지고 많은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능숙함을 자랑하는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32세 92세 되시는 분들 계유년에 태어나셨고 흑식닭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은 관대지에 속하네요. 이 관대지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가 자라가지고 학교에 가는 그 정도의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노린미가 조금 부족한 면은 있지만은 사업이나 추진하던 일에서는 상당히 열정적이고 부지런해가지고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대기란 운이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44세 104세 되시는 분들 신유년에 태어나셨고 백식닭에 해당하십니다. 천간에 충이 오고 12운성은 양지에 속하네요. 이 천간중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으로 갈등이 좀 있는 그런 기운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가 원만치 못해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좀 하기 쉬운 그런 기운이지만은 현실적인 문제하고는 직접 연관되지 않는 그런 기운이니까 오히려 생활의 전환점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기운으로 성화시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12운성은 양지에 속합니다. 이 양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막연하게 구상만 하던 그런 일들을 실질적으로 추진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고, 부모, 형제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이 큰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56세 되시는 분들 기운년에 태어나셨고 황식닭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은 역시 묘지죠. 묘지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거 참고하시기로 하고요. 자, 이번에는 닭띠 분들의 1월달 한 달 동안에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좀 중요한 날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1일날 화개살의 삼합입니다. 이 화개살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다니던 직장에 복직을 하거나 전에 하던 일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겠고, 친구나 동료 사이 갈등이나 트러블이 있었다면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화해를 할 수 있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3일날 겁살의 원진입니다. 이 겁살 같은 경우에는 겁탈의 기운이 좀 포함되어 가지고 자신이 가진 것을 좀 잃거나 빼앗기기 쉬운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재물을 조금 손상당할 수 있겠고 건강도 좀 약해지기 쉬운 그런 기운이고, 거기다 이렇게 원진살까지 함께 하니까
부부 간의 갈등 관계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일날 제살의 충입니다. 이 제살 같은 경우에는 추진하던 일이 자신의 뜻대로 잘 풀리지 않는 좀 답답한 그런 경우 가운데 이렇게 충이 있으니까 각종 사고수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5일날 천살이 육합입니다. 이 천살 같은 경우에는 환경적으로 좀 감당하기 힘든 그런 경우 가운데 이렇게 육합이 있으니까 가까운 사람들, 특히 이성의 도움으로 어려운 환경 조금 극복하고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6일날 지살의 삼합입니다. 이 삼합 같은 경우는 그 사회합이라 가지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상당히 큰 그런 기운인데, 직장을 옮기거나 이사를 할 수도 있겠고 여행 나들이 중에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상당히 큰 그런 하루가 되겠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일날 망신살의 방합입니다. 이 망신살 같은 경우에는 망신을 당하는 그런 기운이 아니고 최고가 되기 위해 가지고 자신의 체면이나 명예가 조금 손상당하는 그 정도의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방합이 함께 하니까 시험이나 선거 같은 어려운 과정을 치르신 분들은 합격이나 당선, 취직, 영전 등의 기쁨이 따르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일날 장성살의 자영입니다. 이 장성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추진하던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 가지고 자신이 주변을 통할하는 최고의 운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살이 있다 보니까 건강관리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일날 반한살의 방합입니다. 이 반한살 같은 경우에는 현역에서 물러나 가지고 조금 쉬는 그 정도의 단계일 수도 있겠고, 또 이렇게 방합이 있다 보니까 형제 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으로 성년이나 영년 같은 명예가 상승하는 좋은 기운이 포함이 되겠다. 이 정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닭띠 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 잠깐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천간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죠. 위에 부분, 날짜 부분에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천간합이고요. 여기 붉은색은 천간충입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거, 날짜의 아랫부분에 있는 요거는 천을귀인입니다. 이렇게 천간합이나 천을귀인이 오면은 현재 운보다 좀 더 좋아지는 그런 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천간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운보다 조금 나빠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도 좀 써놨죠. 그죠? 천간합이 오면은 정신적으로 좀 안정되고, 천간충이 오면은 갈등이 좀 생긴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이렇게 귀인이 오는 거, 이런 기운이죠. 이렇게 귀인이 올 때는 자신이 힘든 상황이 생기면은 주변에서 누군가가 손잡아 줄 사람이 있는 그런 운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만약에 지지에서 이렇게 지지가 충이 있는데 여기가 그 천을귀인이 오면은 이런 기운에서는 이 천을귀인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가까이 보시면은 여기 9일날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방합으로 좋은 기운인데 이렇게 천간에 합까지 오니까 대길한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12, 20일날 같은 경우에는 월살이라 가지고 평운입니다. 그죠? 별 표시가 없잖아요. 평운인데 이렇게 천간에 중이 오다 보니까 조금은 흉운으로 바뀐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평운인데 이렇게 천간 합이 오다 보니까 평상시보다 좋은 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평운인데 이렇게 천을귀인이 오니까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누군가가 손잡아 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20세, 80세 되신 분들입니다. 을유년에 태어나신 분들이죠. 자, 천간에는 어떻습니까? 경금이 오거나 지지로 자수나 신금이 오면은 현재 운보다 조금 더 좋아진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천간으로 신금이 오면은 천간중이 되니까 현재 여기 표시된 이런 운보다 조금은 하강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게 천을귀인이죠. 그죠? 이렇게 천을귀인이 오는 이런 기운에서는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은 누군가가 손잡아 줄 사람이 있는 좋은 기운으로 바뀌겠다 볼 수 있겠고, 요 같은 경우에는 천간충입니다. 이렇게 평운이지만은 이렇게 천간충이 오면은 현재 운보다 안 좋은 기운으로 바뀌니까 그런 기운에서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32세, 92세 되시는 분들, 자, 계윤년에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천간에 무토가 오거나 지지로 사화나 묘목이 오면은 조금 더 좋은 기운으로 바뀌겠고, 천간으로 이렇게 정화가 오면은 조금 안 좋은 기운으로 바뀌니까, 자,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런 기운 같은 경우에는 평운인데 이렇게 천간에 중요하다 보니까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그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지로 삼합이 와가지고 좋은 기운인데 천간에 이렇게 중요하다 보니까 좋은 기운이지만은 정신적인 갈등은 좀 있겠다. 그 정도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44세, 104세 되시는 분들, 신유년에 태어나신 분들이죠. 천간으로 병화가 오거나 지지로 임목이나 오화가 오면은 현재 운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런 운이다 볼 수 있겠고요. 천간으로 이렇게 을목이 올 때는 조금 정신적인 갈등이 있는 그런 운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지지의 형사료가 있는 때죠. 이렇게 천간에 중까지 오다 보면은 요런 날은 조금 대흉이니까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날 보시면 방합이 와가지고 좋은 기운인데 천간도 이렇게 합의되다 보니까 요런 날은 또 대기란 날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56세 되시는 분들입니다. 기운년에 태어나신 분들이죠. 천간으로 이렇게 간목이 오거나 지지로 이렇게 자수나 신금이 오면은 현재 운보다 조금 상승한다 볼 수 있겠고, 또 천간충은 없네요. 여기서 나온 이런 기운이 오면은 현재 운보다 나아지는 기운만 오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1일날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천간으로 이렇게 합이 오고 지지로 이렇게 천을기운까지 오니까 정신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좋은 기운 가운데 순간순간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은 누군가가 손잡아 줄 사람이 있는 대기란 날이다 정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요 9일날도 마찬가지죠. 요 지지로 이렇게 방합이 와가지고 좋은 기운인데 또 이렇게 천을기운까지 오니까 어려운 상황마다 도움을 주는 그런 상황이 생기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여기 11일날도 마찬가지네요. 이렇게 방합이 와가지고 좋은 기운인데 이렇게 천간에 또 합까지 오니까 대기란 그런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2024년 1월달 한 달 동안에 닭띠분들의 1월달 월운세와 나이별 운세 더불어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